안녕하십니까. 이투스 수학의 여기 주영 선생님입니다. 자, 드디어 올해도 6월 평가원 시험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매년 이 수능이라는 여정을 달리다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6월 평가원 시험이 끝나면 전반전이 끝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 학생들 시험 보고 나서 이제 힘도 좀 들 테고 또 굉장히 복잡한 생각들 많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개학 연기, 그다음 온라인 개학, 또 개학하자마자 막 중간고사에 6월 평가원 시험에 이게 그러거나 저러거나 너는 너 할 거 하면 돼 라는 말로 넘어가기에는 사실 이게 말이 쉽지, 그죠? 쉽지 않은 일이라. 우리 현장 친구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중간고사 시험 보고 있는 중간에 6월 평가원을 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선생님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달려와 줘서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 전하면서요. 그리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우리 수능까지 함께 달려가보자라는 이야기 전하면서 선생님이 6월 학년평가 오늘 총평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우리 여러 교육기관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 다 봤는데요. 아무래도 좀 이슈가 있는 해다 보니까 사실 수학 파트에 있어서는 개정교과의 첫 수능이다 보니까 그 자체로도 굉장히 이슈 사항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수업 일정들이 연기가 되면서 더욱더 큰 이슈들을 지금 불러오고 있죠. 그렇다 보니 이 난이도 자체도 뭐 쉽다, 어렵다, 비슷하다, 뭐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수학 강의를 오랫동안 진행해온 정말 선생님의 입장에서 정말 시험이 쉬웠는지 어려웠는지 좀 냉철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여러분, 이 6월 평가원 시험을 가지고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험이 사실은 쉬웠는데 내 점수가 안 좋다고 해서 그것을 어려운 시험이라고 포장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사실 시험이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 연초에는 우리 왜 중간에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3학년 친구들이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다. 그래서 시험이 쉬워질 것이다 라는 예측들도 중간중간 있었잖아.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면 6월 평가원 시험 뭐 수학도 물론이거니와 다른 과목들 모두 시험이 어렵지 않게 나왔는데요. 이걸 가지고 수능도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공부를 좀 깊이 있게는 안 해도 되겠구나 라는 이런 방심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이렇게 시험이 쉽게 출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좋지 못했던 친구들은 무언가 내 마음을 좀 위로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찾기보다는 냉철하게 지금 내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이 앞으로의 시간을 우리가 아주 현명하게 잘 보내서 수능에는 꼭 목표 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 6월 평가원 문항 분석부터 한번 가볼게요. 우리 가형의 경우에 사실 미적분의 핵심, 미적분의 꽃은 미분적분인데 계속 이전 교육적 모의고사까지는 수열의 극한 파트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이 들어간 사실 본격적인 모의고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수학 1은 전범위 출제됐었고요. 미적분은 미분법, 도함수에 활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내용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확률과 통계는 조건부 확률까지만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실제 나온 문제 수를 확인해 보면 수 1에서 12문항 정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수 1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보이죠. 그 다음에 미적분에서 10문항, 확통에서 8문항 이렇게 출제가 된 것이 보입니다. 자, 나형의 경우는요. 수 1, 수 2가 전범위로 오히려 이전 교과 과정보다 시험 범위 자체로는 나형 친구들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시험 범위였을 텐데 여기에 확률과 통계, 조건부 확률까지가 시험 범위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수 1에서 11문항, 수 2에서 13문항, 확통에서 7문항 정도 출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아무래도 가형의 경우는 우리 미적분이 다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수 1의 비중이 살짝 높아 보이고요. 우리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 2가 전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 2 쪽에 조금 더 중심이 실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난이도 이게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뭐 지금 보니까 가형은 약간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형은 좀 비슷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선생님이 지금 수능 강의만도 얘기
이게 있잖아. 15년 이상 훌쩍 진행이 되었거든요. 냉철하게 또 그리고 현장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 학생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지켜봤을 때 6월 평가원 선생님 생각은 어떠냐. 가형의 경우도요. 어렵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딱히 어려운 문제가 뭐였는데 라고 물었을 때 뭐 딱히 문항 번호 떠오르는 번호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염두해둬야 될 번호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막 너무 심하게 어렵게 나왔어. 너무 좀 어려운데 라는 느낌은 솔직히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있었다면, 한 가지? 아니 2가지 있었다면요. 첫 번째는 가형 시험의 경우에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이 좀 등장을 했다라는 거. 근데 이거 예측 못했던 사항 아니거든. 선생님이 연초에 강의하면서 우리 수원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강의 들었던 친구들은 알 거야. 지수로그 함수라던가 삼각함수 파트가 사실은 이과 과정에서 그대로 옮겨왔다고 해서 공부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라는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죠? 왜? 단원의 위치가 바뀌면서 그 중요도가 달라졌다. 따라서 문제의 유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 최근 3개년 기출이 의미 없을 거라는 이야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누누이 진짜 입이 마르고 닳도록 했어. 근데 역시나 이 6월 평가원 시험이 그랬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유형들에 조금 적응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의 경우는 사실 그렇게 딱히 어렵다라고 느낄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2번째는요. 계산이 좀 복잡했어요. 계산이 막 분수도 많고 루트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 보니까 좀 이 계산 자체가 아직은 빠르고 정확하지 않은 중하위권 친구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 그런 시험이었겠지만 그치만 사실상 냉정하게 놓고 봤을 때 이전의 시험들을 놓고 봤을 때 이 시험을 어렵다라고 할 수는 없겠다라고 보겠어요. 물론 여러분들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은 선생님의 이 얘기가 거짓말하지 마. 왜 다들 어렵다는데 왜 너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선생님의 오늘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나형의 경우는요. 여러분 많이 쉬웠어요. 많이 쉬웠습니다. 뭐 특이점을 하나 이야기할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이 쉬웠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재수생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거의 뭐 88점 밑으로는 만나볼 수가 없어.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92, 96 점수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형의 시험의 경우는 굉장히 많이 쉬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가형의 경우 뭐라고요? 그렇지. 새로운 유형에 따른 이 적응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어려울 수 있겠다. 근데 선생님은 미리 얘기를 하고, 그지? 미리 얘기를 하고 우리 주특기 레볼루션과 개인기에다가 이런 새로운 유형들의 문제의 기출들을 다 찾아가지고 선생님이 연습을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의 열심히 들었던 친구들은 가형 무난하게 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21번이 수영 문제가 나오고 30번이 미분 문제가 나왔어. 우리 이 킬러 문항이라고 불리는 번호대 문제들의 난이도는 또 역시나 조금 하락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것도 좀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 또 우리 미적분 킬러를 많이 공부한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시시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난이도가 하락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21번, 30번이 막 10번, 11번 같지는 않을 거거든. 그러니 역시 중하위권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번호임에는 틀림없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는 킬러 문제는 어차피 공부해도 틀릴 수 있는 문제야 라고 포기를 했다면 이제 적어도 그러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문제의 난이도까지 가까이 접근해 왔으니 절대 포기하지 말고요. 우리 만점 1등급 노리는 친구들은 킬러 문제도 이제는 정말 접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꼭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문제. 요거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우리 20번 등비급수 도형 문제가 이전 기출 문제들하고는 약간의 성향이 다른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이과 과정으로 들어오면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등비급수 도형 문제를 해결한다던가 아니면 중학도형 있죠. 기본 중학도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던가 이런 형태로 문제의 유형이 좀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황했던 친구들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과 친구들이라면 그래도 수학을 내가 잘하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과 친구들이라면 금방 이러한 유형에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또 선생님이 이런 유형의 문제들 또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 훈련시킬 거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주는 문제들 이용해서 잘 따라온다면 뭐 금방 또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을 또 알고 등비급수 문제를 풀 때랑 모르고 문제를 풀 때랑은 좀 또 이 갭이 있잖아. 아마 이번 시험이 첫 등장이었기 때문에 전혀 사인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거라고, 코사인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던 친구들은 좀 당황스러웠을 수 있겠었더라. 그치만 이제는 우리 알았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좀 폭넓게 사고하면서 문제를 접근해야 되겠다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실 우리 가형에서 기백이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형 부분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줄었단 말이야. 그래서 역시나 이 문제들에서 그 기백의 도형 부분을 다른 곳곳에서 채워주려고 하는 노력을 좀 볼 수 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 도형 성질들, 예를 들면 뭐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성질들의 정리가 여러분 필요하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마 이 중학기본 도형 오래 찍은 건 아니지만 아마 여러분들 정리해 놓으라고 찍어놓은 강좌가 있을 겁니다. 무료 강의로 아마 풀어져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기본 도형들 한번 다지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더욱더 올해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형의 경우는 이 얘기 꼭 해주고 싶어. 시험이 쉬웠거든요, 여러분. 근데 요게 작년에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월, 9월까지 시험이 계속 쉬웠다가 10월 달에 시험의 난이도가 확 올라간 거야.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요. 10월 문제 교육청이 잘못했어. 교육청이 잘못했어. 그러니까 10월 그냥 보지 마. 버려. 막 이렇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어땠어요? 작년 수능이 어려웠단 말이죠. 우리 나형 1등급 88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9월 달까지 1, 2등급 유지하다가 마지막 수능에서 4등급 맞아갖고 재수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근데 올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6월 평가원이요. 그냥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지 꼭 이거 그대로 나오겠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거든. 우리가 9월 평가원까지를 한번 더 봐야 돼. 그러니 아 뭐야 올해 쉽게 나오나 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 쉬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대충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리고 사실 지금 6월 평가원 보고 나서 이 난이도 때문에 또 굉장히 여기저기서 잡음들이 많아요. 그러면 조금 9월부터라도 난이도가 좀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는 아니 생각해봐. 우리가 쉬운 것만 공부해서 어렵게 나왔을 때 왕창 망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난이도 있게 공부해서 근데 이게 여러분 난이도가 있게 공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어렵게 공부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도요 쉽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 레벨은 그 난이도의 균형 밸런스는 선생님이 맞출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조금 어려우면 선생님 저 왜 어려운 건가요? 선생님한테 막 도움을 요청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선생님 믿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육청 시험과 다르게 또 특색이 있었던 것이 가형과 나형의 공통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내용이었거든. 8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약간 살짝 변형된 것까지 합하면 총 9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수원과 확통 공통 문항이 늘어났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이 공통 문항 수가 늘어난 느낌인데 자, 이것도 선생님이 연초 시작할 때 여러 설명회를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킬러의 난이도가 내려가고 준킬러의 난이도가 올라가면 생각을 해봅시다. 확률과 통계는 킬러로 잘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즉 준킬러의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건 확통의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니 확통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될 것이며 이 확통은 우리가 유형별로 막 원순열, 중복순열, 파트별로 문제를 막 계산하는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 문제들을 접근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단기간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문제들을 다루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여기저기 설명회 다니면서도 정말 많이 이야기했거든. 근데 6월 평가원에서의 또 가장 특이점 중에 하나가 이 확률과 통계의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라는 거죠. 케이스를 분류시켜야 되고 우리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빼내야 되고 이런 논리적 접근이 필요한 문항수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확률과 통계 선생님이랑 온라인으로 현장으로 공부한 친구들 이번 확통 다 맞은 친구들 정말 많아.
정말 많아요. 선생님이 인스타에다가 지금 그 뭐죠? 스토리로 선생님 막 공개를 해놨는데요. 확통 시험 다 맞았습니다. 확통 정말 선생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확통 문제 이번에 정말 많이 틀렸다면, 근데 내가 기본 개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틀렸다면, 나는 공식 다 알고 있는데 틀렸다면 지금 당장 주특기 레볼루션 확통하고요. 개인기 2개 병행해 가면서 확통 부분 빨리 잡으세요. 이거 하면 됩니다. 이 확통의 난이도가 올라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미친 듯이 어려운 난이도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그 접근 아이디어들 중심으로 깔끔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빨리 시작하세요. 알겠죠? 자, 전체적인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해설 강의 다 찍어놨어요, 여러분. 우리 또 수학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 위해서 선생님이 1, 2기 현교시 나눠서 전문항 해설 강의 진행해놨습니다. 여러분, 좀 마음 아픈 친구들도 있을 거야. 물론 이제 나영의 경우는 잘 본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이 나서 이제 공부 열심히 더 하면 되겠지만 점수대가 생각보다 나오지 않아서 실망한 친구들 굉장히 많을 텐데 선생님 이야기했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빨리 다시 마음 잡고 선생님하고 상담도 하고 본인의 현재 상태 알려가면서 숨기려 들지 마. 알려가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수능시험장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옆에서 서포트 해줄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선생님 믿고 딱 따라오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5등급 이하 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특기 기본 개념과 그 다음에 우리 3등급을 목표로 하는 개인기 기출문제집 선생님이 따로 또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이거 만드느라고. 왜냐면 책을 한 권으로 만드는 거랑 이걸 2권으로 분리하는 거랑 정말 선생님 해보니까 이게 또 다른 힘듦이더라고. 근데 올해는 우리 하위권 친구들도 선생님이 중상위권 끌어올려주고 싶어서 기출문제집 따로 선생님이 이 친구들만을 위한 문제집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빨리 주특기 기본 개념 돌리시고 3등급 개인기까지 알차게 공부해서 9월 평가원부터는 뭔가 내가 수학이 좀 해볼만해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1등급 만점을 노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자, 주특기 레볼루션 실전 개념서지만 개념 아니 기출이 한 70%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설명 자체를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접근을 하세요 라는 그 문제 접근 개념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뿐입니다. 선생님이 이게 개념서다 보니까 추천을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저 개념은 너무 많이 봐서요 라고 얘기를 했다가 아니 싫으면 나중에 나한테 내가 책 도로 반품해줄게. 그러니까 일단 들어봐 했던 친구들 중에서 제가 찾던 강좌입니다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특기 일단 다른 건 다 냅두고 주특기 레볼루션과 개인기, 1등급 개인기 이 2개를 알차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에 사실 가형에서 조금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문제가 삼각함수의 극한 문제 기억나죠? 28번 문제로 나왔던 거. 선생님이 개인기 강의하면서 계속 얘기했잖아. 우리 기출들의 그 속 아이디어, 속 개념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 여러분들이 찾아 헤매고 다니는 새로운 문제, 뭐 준킬러 문제들, EBS 변형 문제들, 걔들 다 기출에서 변형이에요. 기출에서 변형이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 기출 속에 들어있는 개념들을 제대로 내 걸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너무 많이 봐서 내가 막 답이 외워질 것 같아. 이럴 때 이 준킬러 문제들, 변형 문제들 가지고 훈련을 하는 거야.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많은 문제들만 풀면은요 무지하게 많이 틀리고 무지하게 해설을 많이 읽고 그러다가 그냥 수능 보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지하게 많이 틀리게 되겠지. 내가 공부는 많이 했지만 여러분 기출 이 속 개념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번 6월 가형 28번도요. 선생님이 개인기에서 이야기했던 문제와 접근 방식이 아주 동일해요. 아니 정말로 우리 해본 친구들은 알잖아. 그치? 근데 이걸 또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해서 일부러 그 문제를 개인기에 갖다 놓은 건데 또 선생님의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충 공부한 친구들은 같다라는 것도 못 느꼈을 거란 말이야. 아니 여러분 개인기는 최소 2회도 많게는 3회도까지 씹어야 되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문제수도 줄여줬잖아요. 그죠? 자,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후반전 시작입니다. 전반전은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하더라도요.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랑 딱 우리 수능 시험 보는 그날만을 생각하며 힘차게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은요.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